자, 2024 대입 오늘부터 수시 원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등급대별로 어떻게 원서를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실은 제가 어떤 점수대 학생들이 어디 지원해서 붙을 거라고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또 감히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지원할 때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9등급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 그리고 2등급 초반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내신과 비슷하게 나오면 정시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학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내신 대비해서 모의고사가 아주 혁혁하게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의 서류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향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두 건의 사례를 통해서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례는요. 자, 일단 전과목 기준으로 1.97의 내신이 나왔습니다. 1등은 끝이긴 하지만 아무튼 상당히 좋은 내신이죠. 국영수사 기준으로 1.94. 우리 인문 계열 학생이다 보니까 6월달 모의고사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46, 2, 2, 4, 국어 4, 수학 6, 영어 2, 탐구 두 과목 2하고 4인데 일단 내신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 거죠. 1등급 되니까. 우리가 뭐 1.97이든 뭐든 아무튼 내신 1등급 되면 상당히 공부 잘하는 겁니다. 대신에 모의고사는 너무나 암울하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6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수학을 포기했다고 봐도 뭐 이렇게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국어 점수는 좀 불안정하죠. 4등급대가 나왔으니까. 대신에 영어 하나가 되게 잘 나온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6월 모평 기준으로 이제 100분위만 한번 놓고 보면 이제 영어는 빼고요.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봤을 때 100분위가 74, 33, 88, 73이기 때문에 탐구 두 과목에 평균을 낸 다음에 요 세 개를 더해서 평균 냈더니 62.5%가 나옵니다. 62.5%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죽었다 해도 못 가는 거죠. 수도권도 어렵습니다. 가천대, 경기대 이상 절대 못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대 내신 학생이 당연히 수시로 지원했을 때 인서울이 됐든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대학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로 붙어야 됩니다. 요 100분위보다 높은 대학만 쓰면 되는 상황이죠. 대신에 학종의 서류, 여기서 말하는 생활기록부에 경쟁력이 있는지는 본인도 확실치 않은 그런 겁니다.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워서 학종으로 뭔가를 대박을 칠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수능을 봤는데 자 이렇게 26, 23, 6등급이 나왔습니다. 4등급이었던 국어가 2등급이 된 거예요. 수학은 여전히 6등급이었고 대신에 경쟁력이 있었던 탐구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찌됐건 2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탐구 3등급 해가지고 점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평균 100분위가. 왜냐면 요 탐구 과목 두 개가 이전보다 2, 4였는데 3, 6이 됐으니까. 그래서 굳이 100분위를 계산하면 60.67의 100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에 정시로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로 갔으면 아마 이 근처에도 못 가는 대학들을 썼을 텐데 그런데 일단 국민대를 붙었습니다. 국민대의 정시에 70% 컷은 85.70이었습니다. 경제학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60.67의 100분위를 가지고 80.70의 대학을 붙은 겁니다. 물론 수시로 붙었지만. 그래서 쓴 대학들 놓고 보면 빨갛게 색칠한 것들이 합격한 대학이고요. 나머지 대학은 떨어졌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울음체로 쓴 것들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민대는 내신이 좋으니까 일단은 국민대를 안정으로 썼던 것 같아요. 경제학과로. 그래서 국민대 기준으로 1.97의 내신이 나왔고 이 학생이 그리고 이제 올해 발표했던 입비를 봤더니 2.11이었습니다. 70% 컷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 들어왔어요. 물론 최초 합격보다는 추가로 붙었을 개통이 어찌됐건 최초 합격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국민대가 그 최저가 2합 5였는데 2합 5 충분히 맞추죠. 그다음에 또한 교과로 시립대하고 중앙대를 썼는데 여기 3합 7의 개념인데 이전에 6월달 모평 놓고 보면 3합 7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죠. 근데 어찌됐건 이 친구는 전략적으로 국어에다가 포커스를 두고요. 수학은 그냥 갖다 버린 것 같고 탐구가 앞서서 하긴 했지만 2합 7을 어찌됐건 맞췄습니다. 그래서 시립대와 중앙대는 최저를 맞췄는데 중앙대는 아무튼 중앙대 기준으로 2.00의 내신이 나오는데 전년도 그 입기를 봤더니 1.79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학생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거의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앙대는 커버가 안 됐고 대신에 시립대가 커버가 됐습니다. 추근 합격 돌고 돌아서
1.94에 시립대 기준 1.94에 내신이 나오는데 전년도 발표한 자료 보니까 2.10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붙었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정시로 가게 되면 86.2%의 백분위가 필요한데 60.67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른바 입시 대박이 났습니다. 어찌됐건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동국대 같은 경우를 학교형 추천 인재지원을 썼는데 당연히 동국대 기준은 1.0 등급이 나왔습니다. 동국대는 10개 과목만 우수한 과목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1등급이 나왔는데 이 동국대는 이 서류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합부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수없이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점수가 동국대 기준으로 1.0이 나오니까 당연히 동국대도 나름대로 안정빵이라고 그래서 국민대 떨어지면 동국대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쓴 것 같은데 동국대는 그냥 바로 떨어졌습니다. 동국대가 발표한 자료 보면 1.33이라는 점수는 10개 과목을 환산했을 때 10개 과목으로 산출했을 때 내신을 얘기하는 거고 2.44는 전 과목으로 했을 때 과목인데 어찌됐건 이 학생은 충분히 내신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서류의 경쟁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의 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와 고려대를 종합전형으로 과감하게 쓴 거죠. 특히나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합전형의 교과서 같은 전형인데 그것도 경영학과를 정면 도전해서 과감하게 썼는데 떨어졌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추는 못 받았을 것 같고 받아도 뭐 최저에 대한 부담이 있죠. 이렇게 같은 3합 7이라도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3합 6이었고 당연히 최저가 안 되고 그다음에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더 높으니까 못 썼던 것 같고 계열적 합평을 쓴 것 같은데 계열적 합평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보다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붙는 전형인데 동국대 교과 전형도 커 못하는 서류의 경쟁력을 가지고 경희대와 고려대를 썼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건 또 서류 면접도 뭐 당연히 최저가 없으니까 썼겠죠. 약간 경희대 고려대 쓴 게 약간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자기 100분위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대학을 가서 입시에 대해서는 성공했지만 만약에 시립대까지 추원 합격이 안 됐으면 국민대에서 마무리됐으면 이 또한 뭐 이 100분위 대비해서 잘 간 거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등급의 내신 갖고 국민대에 갔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최저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종합전형으로 뭔가를 입시에 대한 뭔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면 서류에 대한 경쟁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판단을 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올해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 잘 주목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사례로는 전과목 기준으로 2.19가 나옵니다. 이것도 뭐 아까 1.97이나 2.19나 뭐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이라서 국영수가 기준으로 2.05가 나오는데 6월달 기준 모의고사가 5, 3, 4, 4, 5 나왔습니다. 그래서 2등급 초반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내신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친구이고 모의고사 6월달 기준 놓고 보면 영어를 빼고 100분위를 냈더니 67.5가 나왔습니다. 아까 있는 앞에 1.97의 학생보다는 그래도 100분위가 높게 나온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2등급 때의 대학과 그 다음에 67.5%의 대학은 서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당연히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맞죠. 수시 납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수시에 무조건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 친구는 또 자연계열에서 기계공학 관련된 관심이 많고 또 서류 특히나 학생부에 기계공학 관련된 나름대로 여러 활동만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경쟁이 있다고 판단했던 학생입니다. 수능 최저는 전략적인 접근하는데 특히나 여기서 수학이 3등급이 나오죠.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이 3등급이 나와요. 왜냐면 뭐 상대적으로 탐구나 그다음에 영어 과목들은 6월달 이후에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수능에서 수학은 2등급, 영어는 2등급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이 3등급이었는데 자연계열의 학생이 수학을 2등급까지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영어도 또 2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평균 백분위는 탐구에서 이게 6등급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떨어져서 60.67이 됐지만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앞에 아까 제가 잘못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는 수학이 2등급 나왔고 영어도 2등급 나왔기 때문에 64.17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월 달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최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대를 아마 안정빵으로 쓴 것 같아요. 아주대 2합 5의 최저가 필요한데 아주대 기준 2.05의 등급인데
아주대 2023학년도 입시 결과는 2.5이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남죠. 게다가 최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광운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 있다. 뭐 옆에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이나 많이 이렇게 불안했겠죠. 그래서 일단 최저 없는 광운대를 하나 넣었는데 어찌됐건 불안불안하게 붙었습니다. 70% 컷이 1.85인데 이 친구는 1.91의 성적으로 붙었으니까 아마 70에서 100 사이에 어딘가에 아슬하게 붙지 않았을까. 아주대와 광운대 붙었는데 게다가 서울과학기술대 여기도 이제 최저가 2합 7인데 만약에 수능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좀 2합 5보다는 좀 더 완화된 2합 7에 또 하나의 안정빵을 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서울과학기술대 기준으로 1.94의 내신인데 입결은 2.4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넉넉하게 붙었습니다. 만약에 아주대,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에 붙으면 이것 좀 아쉽긴 하죠. 2등급, 2.1등급 후반의 점수를 가지고 아주대나 광운대나 서울과학기술대에서만 끝나면 좀 아쉽긴 한데 요 100분위만 놓고 보면 실은 그렇게 아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정시로는 85.5% 아주대가, 그 다음에 광운대는 82.5%, 서울과학기술대는 80.17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만 놓고 보면 절대 못 간 건 아니지만 2등급 초반에 내신을 갖고 아주대에서 끝났다, 광운대에서 끝났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 끝났다 그러면 되게 아쉬울 수 있는데 이 친구의 또 하나의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 생활기록부를 관리 잘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학교 생활을 되게 충실히 하다 보니까 서로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건국대, 경희대를 종합으로 썼어요. 교과 3개, 종합 3개. 교과 3개도 최저가 2합 5, 2합 7, 최저 없는 거. 나름대로 안정적인 잘 한 거죠. 3개의 종합을 썼는데 그 중에 2개가 어필이 됐습니다. 시립대는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시립대에서 얘기하는 종합전형의 입결은 2.65부터 5.50까지이기 때문에 실은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시립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계고, 자사고, 특목고의 내신을 따로 이렇게 분류해주는데 아마 더 안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종합은 항상 얘기하지만 내신으로 뽑는 전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 서류적인 걸 많이 보고, 그러다 전반적으로 광운대는 점수 맞춰서 쓰려고 과를 좀 바꾼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계공학 쪽으로 다 썼잖아요. 그만큼 제가 서류가 이쪽에 있다라는 방증이잖아요. 건대, 경희대를 썼는데 KU 자기 추천 여기에 붙었습니다. 그죠? 충원학교가 했지만 경희대 네오리너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붙었습니다. 어필이 됐다는 얘기죠. 자, 건대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가 정시에서 88%, 경희대는 88.3%. 자, 어찌됐건 64.17의 100분위를 가지고 요 대학을 붙었습니다. 자, 아주대, 광운대, 서울과기대 중에 한 군데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 건대와 경희대 붙었어요. 물론 시립대까지 붙었으면 또 여기서 선택을 하겠지만 건대는 서울에 있고 이 경희대 기계공학과는 이제 수원에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어떤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같은 내신 때, 같은 모의고사 때 하더라도 서로의 경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종으로 위로 쓸 거냐, 수평으로 쓸 거냐, 아니면 하향에 쓸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아주대, 광운대, 서울과기대를 교과로 붙여놓고 이 친구는 과감하게 종합전형을 상향을 써가지고 그 중에 3개 중에 2개를 붙게 되는 쾌거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 등급대의 가장 합리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3개, 교과 3개, 종합 3개 썼죠. 2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종합전형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신으로는 교과로는 가기에는 조금 불리하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경희대와 건대가 떨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우리의 고민은 아까 건대나 동국대처럼 교과 전형으로 뭔가 확실함을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서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앞에도 나왔지만 자, 교과 전형이 아무리 산출 기준 1.00이 나오더라도 서류가 동국대 기준으로 맞지 않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거의 종합 전형처럼 평가를 하고요. 건대는 동국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합 전형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건대든 동국대든 경희대든 고대든 성균관대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 좋고 최저가 맞춰지더라도 약간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아무튼 되게 이상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2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취직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서류에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교과와 종합의 숫자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뭐 교과 몇 개, 뭐 종합 몇 개가 꼭 정답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이 정도 내신이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서류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종합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다른 내신 때와 모의고사 때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